300명 중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외치지 않을 때 단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개선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을 번영된 국가로 만들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그 난세의 영웅, 그분이 누구입니까? 조은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서울역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조선일보하고 연합에만 잠깐 나왔대요. 좌파들 300명 모인 거는 그다란하게 싫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경주 갔는데 경주는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짓말 하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도 잘 안 간다 그래요. 어제 4월 27일 그제입니까? 금요일날 4월 27일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정상회담 하는데 정상회담은 아닌 것 같고, 김정은이가 탄핵하라고 지시 내려가지고 그것을 시행했는 시행자들이 누굽니까? 주사파 문재인 세력들 아닙니까? 거기에 지시 내린 지시자하고 시행했는 시행자가 둘이 만나서 손잡고 야 박근혜 탄핵 제대로 잘 시켰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뭐냐? 머리에 해 걸리고 살 수 없다. 그러면 북핵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순서가 뒤집어져요. 북핵 폐기가 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봉쇄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그 다음 문제를 지원을 하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뒤집어껴가지고 우선 남북부터 무슨 개선인가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거 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6.15 김대중 때 얘기했던 6.15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얘기했는 14 이 선언 실천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6.15하고 14선언 실천하는데 200조 들어갑니다. 200조 들어가요. 지금 개성공단 같은 거를 몇 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인을 하고 얼굴 두껍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북핵을 폐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는 거예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생화학무기입니다. 북한은 탄주균이 전세계 1위예요. 일반 생화학무기는 전세계 5위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시리아 드론 공장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상에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폭격기가 추락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그 많은 공장들 중에서 시리아에 드론 공장을 폭격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리아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드론에다가 탄저균 5kg만 실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수도에다가 폭발해 뿌리면은 이스라엘에 폭발하면 이스라엘 전멸됩니다. 이 고향 일산요. 탄저균 1kg만 드론에 실어가지고 제주도까지 드론이 가는데 이 고향 오는데 얼마 쉽게 오겠습니까? 드론 실어가지고 이 일산에다가 1kg만 폭발시키면 일산 시민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발견되니까 드론 공장부터 죽이고 생화학무기 공장 전부 다 폭발시켜버렸어요. 폭격기가 가서. 그런데 우리는 북핵 얘기 한마디 안하고
대량 살상 무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대한민국은 핵은 그야말로 요즘 사드 배치를 이 경기도 지역 하나 더 하면 웬만한 건 잡을 수 있어요. 왜? 핵 쏘려면 준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화학 무기는 드론에 실어가지고 이 경기도 일산에다가 1km만 탄저균 실으면 일산 시민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안 하고 200조나 되는 6.15 14선언을 이행한다고요? 국민을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그냥 바보로 보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북핵 프로그램, 북핵을 폐기하면은 6개월 내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핵 관련되는데 콘크리트로 다 쳐넣으면 돼요. 그러면 폐기할 수 있어요. CVID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앞으로 절대로 신속하게 절대로 다시 핵을 못 만들도록. 여러분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이 5년 전에 NPT 탈퇴를 했어요. NPT 가입을 했다고. 그건 뭐냐? 이란 핵 포기한 겁니다. 이란 핵 포기했는데 이란이 지금 다시 핵을 개발하겠다. 미국하고 삐끄러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핵 개발하겠다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이란하고 이 핵 폐기 협정을 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설사 핵 폐기를 한더라도 북한의 핵과학자를 없애지 않는다 하면은 2년 내에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 주사파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 만들고 궁극적으로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김씨 세습 왕조를 따르고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 거기에 부안해동대가 있고 거기에 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 정교조, 떨거지, 통진당, 노동당, 지금 좌파 종북 단체들이 한 300개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 절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시장경제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 마르고 닳도록 그들이 말한 대로 전 이해찬 총리라는 놈이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뿌리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문재인은 뭐라 했습니까? 보수를 뿌리 붙여 뽑아버리겠다고.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또 추미애는 토지 공개념을 비롯해서 30년 50년 동안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들은 벌써 그 작업을 저는 볼 때 90% 정도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눈치도 안 봅니다. 좌편 우편 눈치도 안 봐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죽일 수 있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형도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암살시킬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기 고모부도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곡사포로 뼈도 없이 죽여버리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국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없습니까? 국내 이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14개월 동안, 올 15개월입니다. 15개월 동안 검찰, 경찰, 특검, 그 다음에 재판부에도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먹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뇌물을 줬습니까? 뇌물 한 푼 준 게 없어요. 지금 K미르 재단 이제 폐쇄돼가 돈 남은 거 국가로 환수 다 해가 버렸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누구한테 돈 먹었다는 겁니까? 18개 제목 중에서 2개가 무죄고 16개 24년 전직 대통령 24년 선고를 때리는데 증거, 실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황적인 증거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구속 연장시키고 24년을 때려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90% 정도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언론 방송들 요즘 TV조선인가 조선일보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좀 싫는데 언론 방송들 씻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들이 하는 보도가 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게 폐기를 원한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대한민국 한반도와 같이 좁은 데는 드론에다가 5km만 탄저기 실어가지고 폭발시키면 서울이 전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북핵 폐기 얘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상무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좋죠. 200조 되는 돈 다 받아 처먹고 지금 경제봉쇄정책 다 풀고 자기는 대단한 개방주의자고 자기는 정말 인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이렇게 알려놓고는 속으로는 뭐합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저 문재인 하는 꼴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김영철이하고 맨 놈 앉아가지고 김여정이한테 그럴 거예요. 문재인 하는 꼴하지 보이기는 기가 막히다 이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핵 폐기하면 뭐하냐. 핵 폐기 얘기도 못 꺼내는 문재인이가 보니까 우리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핵 폐기해봐야 핵과학자들 북한의 핵과학자들 놔두면은 2년 만에 지금 이란과 같이 핵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지금 전 세계 1위의 탄저균을 갖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드론에 실어가지고 제주도까지도 드론 1km 하면 제주도는 도민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봉쇄 다 풀어주고 6.15 김대중 때 6.15 노무현 때 14 200조 더 가는 돈을 준다고?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김대중이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절대로 북한은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선생님 가던데 그래놓고 핵 개발하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 켜놓고 정말 내가 돌아가신 분한테 욕을 못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벽에다가 김대중 선생 사진 걸어놔놓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국민들 다 속여놓고 수천만 불 북한에 갖다 줬습니다. 그게 햇볕 정책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선전은 내가 다 하고 다닌다고. 북한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게 우리가 쩔쩔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햇볕 정책의 망령들입니다. 지금 지구멍에 쓸어있던 햇볕 정책의 지새끼들이 또 설금설금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국민들 언론 방송 다 장악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저가 하고 싶은 것만 털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햇볕 정책을 통해서 또 노벨 평화상인가 지랄인가 또 하나 신청하겠지. 문재인이는 만약에 북핵 제거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못하고 북핵 개발 과학자들 완전히 죽음으로 몰지 않지만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키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북핵만 폐기하고 지금 전쟁협정을 평화협정 바꾸고 김정은이 그랬대. 김정은이 가자마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자기들한테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하면은 공격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라고 무기 갖고 있느냐고. 이것이 김정은의 대남 전술입니다. 문재인이가 앉아가지고 김정은하고 나이만 배가 많았지 생각하는 생각은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반도. 김정은의 나이만 2배 많았지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저는 원래 이제 60입니다. 원래 60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59으로 딱 묶었어요.
빨리 대통령이 빨리 구출하든지 석방대가 나야지. 나도 60 넘어갈 긴데 50에서 59으로 딱 묶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제가 정말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 조금이라도 이 국제 판도, 한반도의 판도, 북한에게 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핵심적인 이방카입니까? 큰딸이 이방카 사이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서기보다는 트럼프 자기들이 나서서 북한을 제거하겠다.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전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 중동의 하약고에 겨우 이제 IS 격퇴하고 이제 뭔가 찾아가는데, 이게 갑자기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발견되고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가 발견되니까 이게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7일날 이 27일날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참담한 외교의 참사로 기록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굴종, 굴복, 굴욕의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굴종은 뭐냐?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주적의 개수한테 의장대 경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굴종시켜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주적의 개수 김정은한테 굴종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굴욕은 뭡니까? 굴욕은 주적의 개수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 서훈이라는 국정원장이,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쥐고 있는 정인용이라는 안보수석이 그 앞에서, 김정은의 앞에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텔레비 보이는 데서는 고개 딱 들고 사진 찍고, 왜? 고개 숙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두니까. 그런데 텔레비 안 보이는 데서는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김정은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정인용 안보 수석이라는 놈이 김정은의 앞에서 눈물을. 이게 대한민국의 품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북핵 폐기와 더불어 두 가지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도 36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고, 또 지금도 재판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가 가장 존경한다는 김일성 할아버지가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우리 국군 포로들을 대동강변에 세워놓고 수천 명을 총살로 다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대통령 정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같으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안함 용사들이 46명이 수장을 당했잖아요. 우리 서해해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해해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정확하게 포격하는 거 생중계로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죠.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기만 다 줬어요. 200조 주면서 받은 거라고는 25년 전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얘기, 한반도의 비핵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한민국 땅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 폐기를 얘기를 해야지. 왜 25년 전에 김일성이 했던 얘기, 김정일이 했던 얘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 된 거 아니에요? 25년 전에 그 사건을 아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25년 전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던 얘기 몇 사람이 알아요? 정확하게 1992년 제네바 비핵화 선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19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전술핵 무기 다 내보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술핵 무기 다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김영삼 때 뭐라 했습니까? 제네바 협정이었습니다. 핵 동결 문제가 그때 나와요. 제네바 협정. 그 다음에 2000년에 김대중 씨가 가지고 국민들한테 북한 핵 개발 안 한다고 다 거짓말 했잖아요. 9.19 선언입니다. 그게. 그때도 비핵화입니다. 2007년에 노무현 10월 4일날 그때도 14선언 그때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 방송이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뭔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거다. 33살밖에 안 된 아를 싣고 70 다 돼가는 노인네가 33살이 우리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손지고 넘어가고 갔으면 영원히 오질 말든지. 이게 지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의 진실이에요. 이게 핵의 지금 어제 그저께 저도 경상도 놈이 되다 보니까 어제 아래 가는데 어제 그저께 김정은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 했는 진실이 이겁니다. 그거를 몇 사람이 알아요? 모든 언론 방송 TV조선 하나 빼놓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완전히 박수를 치고 대한민국의 핵이 이제 없어졌다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으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속으면은 죄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인민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자기들이 뜻에 따라서 300만을 굶겨 죽여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권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하면은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능한 놈들한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저 나이 또래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태극기 들고 제발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침묵하면은 이러한 도둑놈들하고 다 공범되는 겁니다. 또 침묵하면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능한 놈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장 악질적이고 무능한 놈한테 지배받으면은 세월 지나가서 우리 손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면은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27일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완용과 같은 똑같은 매국의 짓을 했는 그러한 매국 선언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있으면 못 치는 거예요. 도대체 드루킹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 드루킹. 요즘은 드루킹도 있고 킹크랩도 있고 빈대도 있고 뭐 벼룩 바둑이도 나오고 뭐요? 드럼나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도 나오대. 경수도 나오고.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나
저 배신자 역적 유성미, 김무서의 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루킹 사건이 터지긴 터졌는데 1472건 중에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훑었더니 1472건의 댓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근잘근 음해하고 거짓으로 선동했는 게 33%, 455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한당 놈들은 바른정당인가 지랄인가 인마들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저것들이 원죄가 있는 거야. 저것들이 원죄가 있으니까 드루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드루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정유라가 나오고 최순실이 나와요.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두뇌를 움직인다고, 그냥 최순실의 명령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455건입니다. 드루킹이 전체 했는 댓글 중에서 3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이에요. 그러면은 드루킹은 저는 아마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드루킹보다 더 위에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제2, 제3, 제4, 제5 드루킹, 요즘은 뭐 달빛 기사단도 뭘 썼다고? 매크로 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젠틀 제인은 3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오다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음해성 댓글, 거짓 댓글을 올린 거예요. 거짓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럼 댓글 부대가 붙어서 그것을 요론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국정원에 손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여론 비슷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두뇌가 없고 최순실이가 시킨 대로 하는 바보다. 그게 여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노총 언노련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신문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패널 시간까지 우파 패널들 다 빼고 금마들이 전체 방송 언론을 통해서 전국을 나릅니다.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그 이후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죄 없는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이 돈 묵은 같이 돼버렸어요. 케이미르 재단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단을 관리해가 그걸 대통령 거로 만들려고, 이게 언제 전두환 때입니까? 재단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정윤회하고 롯데호텔 가가지고 미래했다. 청와대에서 굿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1년 동안을 한 놈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놈들이 했는 거짓말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다 해드릴게. 그 놈들이 했는 거짓말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박영수 특검이 뭐라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가 있으면은 돈 먹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지금 14개월 지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누구한테도 돈 안 먹었습니다. 돈 한 푼 먹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은 3개월 만에 했는데 3개월 만에 고소하고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증거 하나 없어요. 왜? 돈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만 뒤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계좌락하는 계정은 다 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 연합통신하고 똑같은 대학 인터뷰였어요. 내가 미국 기자한테 물었어. 전 세계의 부정부패한 지도자 중에서 3개월 동안에 부정부패 증거가 안 나온 지도자가 있냐? 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이래요. 자기 기억으로는 없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언론 방송만, 요즘은 극과 극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언론 방송 그것만 믿고 또 관심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지랄이든 젊은 사람들한테 퍼주면 좋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시골에 텔레비만 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텔레비만 믿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수천억 먹었다 그래? 아니 돈 안 먹었으면 왜 감옥 갔냐고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1심에 추징금이 제로랍니다. 추징금이 제로랍니다. 추징금이 제로라는 것은 돈을 한 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김세윤 재판부가 24년 선고를 때렸는데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추징금 제로를 때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안 물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었는데 24년을 받아요? 그것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게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얘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는 11개월 됐는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헌법적 가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지가 사회주의 국가 만들든 공산주의 국가 만들든 지가 대통령 하는 그때까지는, 헌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지켰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어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켰습니까? 헌법의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도 얘기 못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정권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 그들은 촛불혁명이라 그래요. 저 문재인 씨 머리 나쁜 사람이 영어도 못하니까 저 유엔 가가지고 촛불혁명했다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웃느냐?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쿠데타인데 혁명이라고 하니까 중국 가가지고는 말도 못해요. 왜? 중국도 이러한 촛불 쿠데타 같은 게 일날까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재인을 대접 안 하는 거야. 문재인 대접하면은 오렌지 혁명이 중동에서 일어난 것 같이 또 촛불 비슷한 이 쿠데타 세력들이 이 공산당, 중국 1인 독재동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을 칠까봐 중국은 시시시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촛불 쿠데타고, 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이 이 주사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주사파 정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옳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한애국당과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애국국민들은 이 쿠데타에,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문재인시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럽니다. 문재인식 하는 동시에 그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권을 문재인시 좌파 독재 정권이라 한다. 제가 한번 고성국 TV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명드리면은,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독재가 뭡니까? 권력을 쥐는 겁니다. 권력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감사원과 국세청, 그 다음에 청와대를 장악하면은 이거는 권력을 다 쥔 겁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란 빨간 완장을 차고 국정원을 덮쳐서
소위 말하는 간첩과 같은 적색분자들이 국정원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국정원에 지금 휴민트 김대중 때 사라지고 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권력은 확실하게 이 좌파 주사파 정권들이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 멋대로 돈 씁니다. 지 멋대로 돈 써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요거도 먹어가면서 저도 재선 때 공무원 연금 개혁해가지고 330조 재정으로는 490조를 아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떨어질 각오를 하고 우리 동네 가면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저 손도 안 잡았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 주동한다고. 그런데 결국 성공했잖아요. 저는 노동개혁도 제일 앞장섰어요. 노동개혁 중에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전임자들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전임자들 왜 없앤지 아십니까? 전임자들이 뭡니까? 밥만 모으면은 돈 받고 대모하는 사람들이 전임자예요. 그거를 제가 노동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노총이나 정교조의 적 중에서 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민노총, 제가 민노총 얘기 좀 더 할거예요. 쌍용 평택에 어제 제가 평택 갔다 왔어요. 평택 갔더니 평택이 참 보는 도시가 달라졌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택의 쌍용 자동차에 금속노조의 가장 강성 민노총이 평택의 쌍용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평택 사태 이후에 이 쌍용 자동차가 민노총을 탈퇴해버렸어요. 올해부터 쌍용 자동차가 적자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경제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 귀족 노조다. 맞습니다. 노조도 어렵게 노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노총과 같이 특히 금속노조와 같이 귀족 노조들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단체예요. 평택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M, 군산 GM, 산업은행이 또 뭐 합쳐가지고 뭐 몇 조. 여러분 군산 GM을 살리려면은 한국 GM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30만 명,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하면 100만 명, 가족까지 하면은 4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GM에다가 국가의 세금, 국민의 돈을 혈세를 부을 때는 최소한도로 산업은이나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민노총 탈퇴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노총 탈퇴하지 않고 돈 갖다 부으면은 그냥 7천만원, 8천만원 매년 평균 임금이 그런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평균 임금이 1억입니다. 이래놓고 죽어가는 회사를 국민 세금으로 혈세를 주고 살린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주사파 정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손으로 돈을 안 벌어봤어요. 지손으로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또 중소 공장들 사장님들이 집 팔아가면서 자기 집 팔아가면서 직원들 월급 맞추려고, 물론 악덕 기업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기업인들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과 을을 구분했어요. 고용주는 갑,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을, 이렇게 딱 구분한 겁니다. 모든 10명만 이상만 돼도 10명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도 자영업자 사장은 갑이고 그 10명의 고용인은 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안 벌어보니까 돈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전 1년 예산이 450조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정권 잡고 나니까 한 20조가 세금이 더 거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 담배값 올린다고 요거 시커매면서 그래도 세금 그다 놔야 된다고,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의 재정에 돈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돈 쓸 줄 몰라가 안 썼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공무원들한테 욕 다 묻고, 담배값 올린다고 서민들한테 욕 다 묻고, 공무원 정원 안 한다고 공무원 이 욕 다 묻으면서 재정을 확충해놨더니 맞습니다. 한 20조가 더 거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막 갖다 붙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뭐 마르고 닳도록 저거 한 50년 집권하는 식으로 갖다 보여. 돈이라는 것은 문지방론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한번 넘어서면은 돈을 받는 국민으로 봐서는 한 번 받으면은 그것을 후퇴할 수 있는 정권은, 그런 용기 있는 정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금을 갖다 붙는 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지방을 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퍼주는 정책을 지금 몇 가지 해놨습니까? 몇 가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쥐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권력 쥐고 돈 쥐고, 돈도 쓸 줄 모르는 놈들이 갑자기 돈을 가지니까 막 퍼주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망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가 언론방송 장악입니다. 독재의 요건 중에 세 번째가 언론방송 장악이에요. KBS하고 MBC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멀쩡한 사장들을 노조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것도 비리라고, 아무 비리 별로 없는 걸 비리라고 뒤집어내가지고 가족까지 협박해가고, 그래가지고 사장들 다 도망갔어. 쫓겨난 거지, 도망간 게 아니고. 언론 방송 다 장악했습니다. 패널들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패널은, 우파 얘기하는 패널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쥐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 독재의 전형적인 게 마지막 하나가 장기 집권 업무입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 획득을 하는 게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권을 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업무에 의해서 정권을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장기 집권 업무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과 저와 애국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첫째는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시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하자. 막 그냥 영어 써서 레짐 체인지입니다. 쉽게 말하는 김정은 잡아내자는 거예요. 김정은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을 없애야지 이놈의 핵을 없애든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핵 폐기는 북핵 폐기 회의하고, 대량 살상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 회의하고, 또 장사정부는 장사정부 회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김정은을 드러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2016년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합니다. 김정은 계례 정권, 김정은을 싸고 있는 그들과 북한 인민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품에 넘어와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게 2016년 8월 15일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노동신문 1면에 나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으로 돌아가면은 2016년 겨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탄핵이 없었으면은 김정은이 살아남았겠어요? 트럼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중동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김정은을 살려두겠습니까? 김정은은 애시당초 작년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수표 던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해라 난수표 던지고 종북 친북 그 다음에 주사파 세력들이
통진당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 아까 말했잖아요. 드루킹, 예? 이러한 댓글 조작하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드루킹이 이 논리가 간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에도 나오고 이런 논리가 공산주의 논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협을 느꼈던 게 누구냐? 바로 김정은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가장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그 현장에 가보면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청년 사회주의 연맹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촛불 쿠데타 현장은 바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의 해방구였습니다. 그들은 해방구를 혁명의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올바로 정신 박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단두대가 있었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태극기가 없고 그야말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고 그야말로 해방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반 전을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또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그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없었으면 저는 100%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폐기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을 참수시켰을 거다.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2년 소위 말하는 이런 여론 조작 세력들, 탄핵 주도 세력들, 그 다음에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한 이 세력들, 또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이 이혼 집정부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한민국을 좌파들한테 넘긴 세력들, 이 배신자들과 역적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 분명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인 보복을, 이런 악질적인 정치 보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치사에도. 그리고 인신강금 상태예요. 인신강금 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저거 박사모들 아니냐 그래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정책이 11개월 만에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하고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17만 4천 명 왜 뽑은지 아십니까? 그 내막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한당의 원내대표가 있는 김성태, 그 다음에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했던 홍익표, 그 다음 지금 노동부 장관하고 있는 김영주가 자기들 노조끼리, 이용도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끼리 모여가지고 정년 연장을 2년 시켜버렸어요. 정년 연장을 2년 시키면은 어느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시키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노조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이래요. 노조가 만약에 정년 연장 2년을 기업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반대할 수 없어요. 그래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느냐? 성과급 도입하자. 성과급 도입 안 하면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10년간 50%도 취업 못한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과급을 도입한 겁니다. 성과급이 뭡니까? 정년 연장하는 2년, 그 2년 내지 3년 동안에 월급을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앞에 청년들의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게 성과급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문재인이가 들어오자마자 2달 만에 성과급 없애버렸어요. 그거 왜 없앤지 아십니까? 민노총 요구사항입니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청년들을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나온 게 공무원 17만 4천 명 정원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생산하는 기업이든지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거기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치려고 노량진에 다 들어가 700대 1입니다. 700대 1.
그러면 공무원 17만 4천 명 하면 얼마 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세금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한번 잡으면은 죽 마르고 딸도 여도 공무원 계실 거예요. 최소 30년 합니다. 30년 동안 17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세금이 330조입니다. 330조. 제가 공무원 연금하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절약해놨는 330조가 17만 4천 명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작으냐? 영국은 7,500만이고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영국 공무원의 1.5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국은 우리나라 3만 불보다 1.5배, 한 4만 5천 불, 5만 불 될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17만 4천 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많다. 그것을 5년 내에 한다고요? 17만 4천 명, 330조. 여러분 한 가구당 나누면은 한 가구당 1년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5천만 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 가구당 5천만 원의 돈이 공무원들 17만 4천 명 늘리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을 1만 원을 올려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니까요, 식당을 비롯해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700만이에요. 700만 자영업자 중에 3분의 1이 문 닫았습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경제통계, 2월달 경제통계에 숫자도 비슷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게 17만 4천 명입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린 것만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서비스업에 작년 2월에 비해서 올 2월 달에 17만 4천 명의 직장인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 하면은 자기들은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중소공장,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식당업, 서민경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서민경제가 다 지금 서민들이 전체 자영업자 3분의 1이 문을 닫고 있는데 지지율이 70%다? 개뿔입니다. 개뿔. 지금 경제가 이런 거예요. 경제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제정책을 써서 어떻게 될 거냐,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무원 최저임금을 1만원씩대로 만든다? 지난번에 16.5% 올렸잖아요. 지난번에 7,430원, 6,590원인가? 거기서 7,43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좌파 경제정책입니다. 좌파 경제정책은 자기들이 써놓고도 나라 경제가 망해도 모르는 거예요. 인마들이 알아야 되는데, 왼쪽 눈으로 빨간 안경 쓰고 왼쪽 눈으로 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보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제가 간단하게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린 거하고 최저임금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대한민국 경제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됐잖아요. 실업률이 17년은 IMF에 의해 최악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실업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에 10만 명이 모여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밥 사가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전체 당원 중에서 95%가 한 번도 정당에 가입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정당에 가입 안 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대한애국당에 가입했겠습니까? 분노하기 때문에. 먼저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대한민국의 불의가 사라지면은,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가야 될 길을 또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봤기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매주 토요일날 서울역에 나와요.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박사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문재인 12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이 문재인의 품격하고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출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 새로운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TV 토론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제가 홍준표든 뭐 농객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놈이라도 저하고 TV 토론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방송에다가 한 3시간짜리 원고 없이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얘기를 좀 해보자. 대한민국의 전체의 미래를 좀 얘기해보자. 대한민국의 진실이 뭐고 정의가 뭔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주사파 좌파 정권들이 잘하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모여도 태극기 집회 방송 언론 하나도 안 나갑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빠져나오는 데만 10만 명이 1시간 걸렸어요. 서울역에서 한국일보, 한국은행, 신세계, 명동 앞에 신세계까지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한자도 안 내줍니다. 왜? 좌파들한테 무섭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3선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아마 19대 20대 거의 최다 득표 얻었을 거예요. 저도 이 비겁하게 고개 한번 숙이고 등 돌리고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뭐 잘못했겠지 하고 있으면은 저는 4선 5선은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상임위원장 저는 벌써 내정됐는데 제가 자한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수석 최고위원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원내대표 당대표밖에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진실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은 공산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비겁하게 용기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은 가장 악질적인 놈들한테 무능한 놈들한테 지배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방송에서 평양중앙방송에서 조원진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제 사진까지 내고 아마 평양 북한 주민들도 조원진이 잘 알 거예요. 역도 중에 역도라고 평양중앙방송에 제 사진까지 나오면서 조원진 역도를 처단하라고. 김정은이 현송월이 왔을 때 화형식 했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저보고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을 합니다. 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 김정은이 화형식 했는 사람이 해외 동포까지 해가 1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잡혀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연설하지 않고 이렇게 대담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거 생방되잖아요. 생방. 이거 생방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내일 되면은 한 50만 찍습니다. 50만 명. 어디 가보세요. 유튜브 본 분들이 그래 많아요. 오늘 여기 저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 보세요. 유튜브 여기 허준 선생도 있고 참소리 뭐 이래가지고 찍으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 아마존 에고. 아마존 에고. 아마존. 네. 파인티리어. TV80. 파인티리어. TV 파이팅. 아무튼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진실이 보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하고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하고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오늘 찍은 유튜브가 내일 되면은 50만 명이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50만 명이 봐서, 오늘도 보세요. 그냥 여기서, 고향 여기서 서명대 한다고 하는데도 이만큼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경주에, 울산 경주에 집회를 갑니다. 그 다음 주 서울 집회는 우리 롯데, 삼성동이 아니죠. 잠실 롯데에서 합니다. 2시에 하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실이 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속고 있는지, 왜 속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죄가 없는지 꼭 집회에 오셔서 진실의 광장, 정의의 광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가 한번 부탁합니다. 자, 양양가 준비되는 동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살인마 맞죠? 네. 근데 그 살인마를 누가 세탁쇼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문재인! 여러분, 구호 한번 할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양양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앉아있으면 힘드니까 또 일어났다 한번 합시다. 댓글 조작이 만든 권력 찬탈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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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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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운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대통령은 죄가 없다! 즉각석법!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수고 많으셨습니다.